김호중 보석 신청, 마이크로소프트 AI 인공지능 코파일럿의 결과 예상 및 전망. 1. 일단 김호중의 보석 신청 인공지능 결과 예상을 말하기 전에 보석이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보석이란 법적 용어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이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자유롭게 변호를 준비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주로 허가됩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보석의 주요 조건으로는 보증금의 납부, 특정 장소에 머무르는 것, 여행 제한, 정기적인 법원 출석 등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됩니다. 보석이 허가되면 피고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러한 조건들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보석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보석은 또한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병보석? 보석? 차이점은 무엇인가? 알아봅시다. 일단 보석, 병보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질병은 보석 인용의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보석, 병보석, 이렇게 구분되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부터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보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석 심의 과정 중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참고해 주는 것일 뿐이지 병보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틀어 보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석 심의 과정 중에 김호중은 관련 질환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식하게 김호중은 병보석이다 이런 말에서 펜과 김호중을 깎아내리지 마시고 보석제도 안에 병이나 질환을 참고해서 보석 인용을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러나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 사건마다 법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보석제도에 대한 이해는 법적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피고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보석 결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법률가, 피고인, 그리고 일반 대중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석제도는 법적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하며 법의 지배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김호중 씨의 보석 신청에 대한 찬성 의견은 다양한 이유에서 비롯됩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보석은 피고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속 상태에서의 재판이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보석 신청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김호중 씨가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책임을 인정하고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줄어들고 재판 과정에서의 협조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또한 김호중 씨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발목 등의 건강 이상을 겪고 있다는 보도도 있으며 이는 재판을 받는 동안의 신체적 어려움을 고려한 보석 신청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피고인의 건강과 복지를 고려하는 것은 인권 측면에서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으며 이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보석 결정을 속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결국 보석 신청에 대한 찬성은 법적 절차의 공정성, 피고인의 인권 존중, 그리고 사건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보석 신청과 관련된 결정은 법원의 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며 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입니다. 3.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차이점. 보석이란 피고인이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 피고인은 자유롭게 변호를 준비할 수 있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필요한 경우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일상적인 삶을 계속할 수 있게 하며 재판 과정에서의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보석은 피고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될 때 주로 허가되므로 법원은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 협조적일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반면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며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하고 변호 준비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 상태는 피고인의 심리적, 사회적 압박을 증가시키며 때로는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석이 허가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결정은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전과 성격, 환경, 자산, 범죄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등을 고려하여 보석을 결정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이나 상습범인 경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석이 허가될 때 법원은 피고인에게 여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주거 제한 등 도주 방지 조치 수인,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및 접근 금지, 제3자 출석 보증서 제출, 법원 허가 없는 외국 출국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석의 허가 여부는 피고인의 개인적 상황과 법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석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보석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 대리인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석 제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며 각 사건의 특성에 맞게 적용됩니다. 김호중 씨의 보석 신청 결과에 대한 예상은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변호인단은 유죄를 인정하되 유리한 양형 요소를 강조하여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석 신청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김호중 씨의 경우 건강 문제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보석 신청이 재판부의 심증을 떠보는 전략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집행유예를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보석 신문은 9월 30일에 예정되어 있으며 이날 결심 공판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의 최후 변론이 이루어지며 재판부는 이후 선고 기일을 지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결심 공판 후 약 한 달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므로 김호중 씨의 1심 선고는
10월 말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은 높으며 김호중 씨의 팬들과 대중은 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이들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보석 신청 결과와 재판의 최종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최종 인공지능 AI 코파일럿의 김호중 씨의 보석 신청 결과 예상.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AI 코파일럿이 예상하는 김호중 씨의 보석 신청 결과는 보석이 받아들여진다면 그에 따른 예상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보석 신청이란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이 재판을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석방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김호중 씨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최근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판부가 유죄 판결을 내리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 씨의 경우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재판부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고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보석 신청이 거부될 경우 실형 또는 그에 준하는 선고의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호중 씨의 보석 신청 결과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이며 이는 곧 있을 보석 신문에서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보석 신청이 승인된다면 재판부가 김호중 씨에게 어떤 형량을 결정할지에 대한 예측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법조계의 분석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의 보석 신청 결과와 재판의 최종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보석 인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재판부의 의중을 떠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형량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 AI 코파일럿의 예상으로 현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알립니다.